자, 그럼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전략가, 또 우리 야전 사령관. 네. 요즘은 워낙 이제 사령관들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투자를 위한 야전 사령관 우리 이선엽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예,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올해 고맙습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올해 좀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길까요? 생겨야죠. 예, 사실 뭐 경제만 네. 보면 좀 많이 암울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마 소상공업자나 자영업 하신 분들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연초에도 많은 방송을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뭐 우리 3프로에서도 또 나와 주셨고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흐름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변곡점에 놓여 있는 거고 그 큰 변곡점은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AI라는 네. 큰 산업이 이렇게 준동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무역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우리가 40년간 굉장히 익숙해졌었던 세계화 시대 또는 WTO 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무역 질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 경제가 그 무역 질서 또는 이 AI의 전환점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이제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뭔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신 충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충고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우려를 반영을 해서 우리 기업들도 또 우리 뭐 정치권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이 위기를 또 잘 헤쳐나가면 나중에 또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되게 힘든 모습이겠지만 뭐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역동적이시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식 얘기는 경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드린 거하고 개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시장은 변화를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변화와 가장 최적화된 기업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경제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실 거고 우울해하시면서 야 이렇게 되면 우리에 대한 미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 크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그 우려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AI라는 변화가 있는 거고 또 글로벌 어떤 무역 체제의 변화가 있는 거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정권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변화 안에서 우리가 기회는 여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뭐 한번 첫 번째 장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문제고요.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역시 양극화가 제일 큽니다. 네. 글로벌 양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흔히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의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사실 이제 서민으로 많이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이 커지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계시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에 퇴로를 당했던 기억이 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가 피격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얼마 전에 있죠? 총을 맞았던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도 프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치 분열 때문에 이렇게 신용 등급이 강동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럽이 어느 정도나 굉장히 극심하게 정치적으로 시달리냐면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제 아예 우파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입니다. 그래서 아예 극우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되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불안함들이 조금 더 오래 가면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국지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이게 간간히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수많은 정치적 불확실성, 그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을 많이
맞닥뜨릴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커질 때마다 정권이 잦은 교체를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전에는요, 보통 정권이라고 하면 네. 한 번 들어서면 두 번을 하는 게 정상이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보통 재선을 많이 하고,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뭐 저 노무현 대통령 두 번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도 그렇죠, 두 번을 그렇죠. 하고, 네. 요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한 번씩으로 끝나죠. 그러네요. 이게 정치적 갈등이 커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고,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함의가 있냐면 그만큼 바뀔 때마다 우리는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나쁜 거라면 뭐냐면 뭔가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었을 때 그게 연속성을 가지면 그 산업이 조금 더 길게 가거나 네. 그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안타까움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새 술이 들어오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 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 정치 이슈를 좀 봤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바뀌면 그걸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여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한번 보셔도 되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전환기 한국 경제의 모습이 어떤 건가,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 현주소를 한번 놓고 보죠.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연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우리 경기가 최근에 또는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것,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기술력 악화가 가장 컸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AI라는 게 화두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AI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기술력 약화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이제 삼성전자가 그 대열에 끼고 있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바뀐 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추격인데 옛날에는 중국의 추격이 해봐야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정도였다가 네.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반도체까지 쫓아왔죠. 자,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가정이 가능하냐면 불과 우리가 한 2, 3년 전 시계로 돌려보면 그때까지의 반도체 시장은 뭐냐면 특히 D램에서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점유율 70%를 가지고 독점적 구조라는 걸 형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수요업체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공급하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중국이 쫓아오면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결정권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가격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또 혹시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을 깔아야 사실 이게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일단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네. 거. 즉 우리는 지난 40년간에는 무의식적으로 이 반도체가 한국에서 특히 이제 뭐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 있었다는 게 암묵적으로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시장이 되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이 품목까지 중국이 침투를 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도 우리 주식시장의 주름살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정치적 불확실성도 되게 큰데 요게 또 해외하고는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최근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AI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산업들은요 기업의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국가 산업이라고 보셔야 네.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면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해득실을 망라하고 사실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실은 싸울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도 네. 중국 정부가 밀어줘서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정부 없이 우리 기업만 중국 정부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창신 메모리 얘기 많이 하지만 이 기업 얼풀가 얼마 전까지 수율이 20%도 안 되는. 네. 근데 마이너스 80%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은 이미 파산했어야 되는 기업인데 파산하는 게 더 승승장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등에서 등을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를 키우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죠. 한국만 유독 정치권이 사실상 우리 기업들 또는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네. 사실 다른 거 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를 지원 안 해주는 건 여야가 같은 생각일 텐데 왜 아직까지도 법이 통과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많이 남기고요.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옛날에 비해서 생산을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냐면 그동안에 미국은 소비라는 역할만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내가 이제 소비도 하고 내가 직접 생산도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생산하는 만큼 한국의 생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중국의 생산도 줄어들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시절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일자리들이 바깥으로 자꾸 네. 빠져나가다 보니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들도 한국에서 사라지는 걸 거고 그런 일자리들이 있어야 이분들이 어디 가서 커피도 마실 거고 아니면 밥도 드실 거고 네.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어려움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요거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과도한 부동산 쏠림. 저는 이거는 무엇하고도 연결되냐 보냐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단이 주식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모르겠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 지난해 내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뭐 그 정도 되면 아유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으면 부동산 하는 게 맞겠지. 네. 특히 강남 부동산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돈이 많지는 않더라도 해외 쪽이 더 낫지 않겠어? 사실 국내 시장에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한국 경제 현 주소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장표를 보시죠. 2024년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이 녹색 선이 미국의 S&P 500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빨간색 보이시나요? 네. 이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는 파란색 선이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자, 잘 보시면 지난 7월까지는 우리나라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 시장 녹색이 미국, 빨간 게 한국 요 두 개 보시면 어때요? 네. 뭐 괜찮았죠, 네. 그렇죠? 뭐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도 그래도 투자할 만했어라고 했는데 요때부터 뭔가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길을 걸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네.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1위인 부동의 1위인 또 삼성전자가 안 좋아지면 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와 관련된 장비 그렇죠 소재 업체까지 있으면서 우리 지수에 그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벌어진 현상들이 뭐냐면 단순히 지수가 빠졌다가 아니라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세의 연속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워낙 불안하고 지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 이 정도 기업들은 이 정도 호재면 이 정도 실적이면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시세의 연속성도 이 정도면 한 달 정도 올라도 되는데 실제는 한 2, 3일밖에 오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중후반부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시세의 초단기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극심한 쏠림. 그래 뭐 삼성전자 안 되는 거 알겠고 일부 업종들은 굉장히 좋지만 그 업종들의 쏠림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올해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극심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PBR 기준으로 지금 0.8배가 무너졌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 또는 우리가 아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이거는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네. 어느 시기가 되면 제자리를 찾아가긴 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지난해 연말까지 보였었던 이런 현상들이 제가 볼 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가 아시겠지만 초록뱀의 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독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뭔가 초록뱀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이제는 뭔가 여유 있게 한국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기다리는 투자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컨대 올 초만 하더라도 벌써 로봇 관련주가 올랐는데 네. 어떻습니까? 시세가 너무나도 빠르고 강하죠. 그러면 초기에 편승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도 못 따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한국 시장에서 올해 생각보다 만연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되게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미리 공부가 돼 있거나 네.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미리 발을 담가두면 모를까 뭔가 보고 나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망설이면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 올해 시장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시장의 안정적인 모습을 네.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삼성전자의 부진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굉장히 크다란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환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아침에 보니까 1,470원대 왔다 갔다 하고 1,500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위기고 이 위기가 IMF에 견줄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경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번 그림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요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 선이 $1 환율이고요. 네. 요 노란색 선이 N달러 환율입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방향이 같죠. 네. 자, 사실 지금은 달러가 강한 거지 원화가 약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만 좋은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유럽 경제도 썩 안 좋죠. 네네. 뭐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서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진 것도 네. 있고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경제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만만치 않고 중국도 만만치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빼놓고는 좋은 국가가 아예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중심으로 달러가 강한 게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미국 빼놓고 다 안 좋은 걸 가지고 한국만의 위기라고 너무 그렇게 한국만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8년의 금융위기인데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일본은 그걸 넘어섰죠. 그렇죠? 일본은 그걸 넘어섰고 여기 옆에 보시겠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빨간색 선은 중국의 위안화고요. 이 파란색 선은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는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세죠. 유럽 경제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위안화는 역시 위로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건데 역시 우리랑 마찬가지죠. 저 이전 수준까지 와 있는 걸 보면 아 그렇구나. 한국이 안 좋다라는 건 뭐 알겠는데 이게 한국만 유독 안 좋고 우리만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만 좋은 거구나. 네. 미국만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 지난해 나왔었던 어제 나온 거죠, 그죠? 네. 정확히는 12월 31일 날 나왔던 것 같은데 12월 수출입동에 한번 보십시오. 12월 수출입동에 한번 보면 연도별 총 수출액도 한번 보시면은요 역사상 최대 규모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더라고요. 예, 여기 보이십니까? 우리나라가 600억 불을 넘겼다라고도 얘기 나오지만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다. 무역 수지 흑자죠. 그래서 달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네, 열심히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위기가 되려면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될 때 발생을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요 달러가 부족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만 보시면 안 되는 게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환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들고 있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달러가 없나요?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도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달러가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다만 그 보관을 한국에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해외에 하고 있는 것뿐인 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간과를 하고 너무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마치 외환위기가 올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일부 조장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과장된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역인데 우리나라는 19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일평균 수출액도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가 이렇게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우린 왜 이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 그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미래가 참 잘 안 보인다라는 게 첫 네. 번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내수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는 피부보다도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수출이 결정을 하지 내수 시장이 주식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진 네.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체감하시는 것과 실제 보는 게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좋다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려는 너무 조금 제가 볼 때는 과장돼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과한 우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한 우려는 시장을 대응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차라리 내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굳이 손실을 볼 것도 없고 좋아질 것도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 따라 사요. 네. 그렇죠? 안 따라 사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저게 대세 같거든요. 결국 뭐냐면 뒤늦게 편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네. 두 번째는
정말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이게 정말 큰 빅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시세를 빠르게 그죠? 한 10% 정도만 난 벌고 그냥 내려오고 나중에 보니까 2배, 3배 막 오르고 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투자란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좋은 정도, 나쁜 정도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안 좋다란 방향성은 맞으나 그 방향성은 맞으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으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과도한 어떤 위기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으며 네. 그 판단력이 흐려진 걸로 인해서 지금 투자의 패턴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흐트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꾸 손실을 자꾸 보게 되고 또는 이익도 적게 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없다라면 쉬어보는 것도 투자가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보다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아, 그럼요. 거죠. 패턴이 어려울 때는 쉬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계절 365일 내내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사실 되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투자를 말씀을 주시지만 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뭔가 내가 자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때만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렇게만 투자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매일 방송을 보시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보시면서 사실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투자의 결과가 좋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쉴 땐 좀 쉬어가고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름대로 투자를 하시면 네. 뭐 덜 잃고 더 벌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건 이제 한국과 미국의 경쟁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래 미국 경제 좋은 건 알겠는데 미국은 저렇게 좋은데 우린 왜 이렇게 안 좋아라는 건 이 시가총액 10위권 안에서 보시면 다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던 다 옛날 기업들이죠. 네. 그렇죠?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근데 미국 기업들은 보시면요. 요거 벅셔 해서웨이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뭐죠? 새로운 기업들이에요. 그죠? 쉽게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가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혁신이 있는 거죠. 혁신이 있는 거고 요 기업들은 전부 다 창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창업자가 엔지니어랑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세계 1등을 위해서 한 우물을 열심히 파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있는 시가총액 4위에 있는 기업들은 뭘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죠. 이 기업은 뭐 하나요? 반도체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죠. 네. 자, 한 우물을 파는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국영제죠. 참고로요. 미국도 이전에 있었던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포드라는 기업 한번 주가 보시면은요. 네. 주가가 조금 안 좋습니다. 나이키라는 기업도 주가가 좋지 않을 그렇죠.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도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이전에 있었던 기업들의 경쟁력은 기업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주가가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네. 미국이 오로지 좋은 건 이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 한국 시장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주가가 좋았었을 때 보면 그때마다 혁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소비화를 컸을 때 그 소비와 관련된 혁신을 한국이 담당을 했었죠. 네.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네네. 그랬었을 거고 또 뭐 여러분들 최근에 변압기도 그랬었을 네. 거고 또 최근엔 좀 아셨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열심히 그 배터리 관련해서 그 사업주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주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혁신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렇죠? 뭐 미국은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포드 투자하거나 아니면 나이키 투자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아마 이 중에서 뭐 애플을 사느냐 아니면 최근에 무슨 뭐 브로드콤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좋으냐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미국을 샀다라기보다는 미국의 혁신을 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사실 한국에선 보니까 그 혁신을 찾으려고 하니 네. 그 혁신이 없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다만 미국의 그 혁신이 있었을 때 혁신에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편승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 기업들 중심으로 뭔가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냈던 거죠. 뭐 네. 예컨대 AI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변압기가 많이 올랐었던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HBM이라는 반도체가 필요하는데 거기는 이제 하이닉스라는 훌륭한 기업들이 또 여전히 잘하고 있으니 또 그 기업이 또 긍정적인 결과를 냈던 거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시장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이 AI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일단 첫 번째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분명히 트럼프가 우리가 트럼프의 공약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실제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육성하는 산업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새롭게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우려 아니면 여러 가지 암울한 부분들 충분히 알겠지만 그런 건 그런 거고 투자라는 걸 변화를 반영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은 역사적으로 몇 안 되는 큰 변화에 놓이는 시장이다. 그럼 이 변화면 뭐 미국 시장도 좋고 한국 시장도 좋고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그다음에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경제 쪽만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너무 여러분들의 투자 패턴을 흐리거나 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분명한 건 어려우면 궁지에 몰리면 변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뭐 너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 기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통해서 이 어떤 그죠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여기에 편성해 나가는지 그런 것도 주가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시장에 네. 대한 어떤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큰 드리겠습니다. 변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큰 변화라는 게 아주 뭐 생각 못할 변화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AI든 뭐 양자 컴퓨터든 로봇이든 뭐 자율주행이든 뭐 이런 쪽이 큰 변화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대충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럼 그들한테 지금까지 간 것도 사실 그들한테 간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도 그들한테 가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 한 2년간의 투자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예. 사실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네. 지난해에는 2차 전지만 투자했으면 되는 거고요. 지지난해, 이제 2년 전에는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방산하고 전력만 투자했으면 됐어요. 네. 그 이상 뭐가 있었던가요? 없었었잖아요, 그죠? 예. 예. 괜히 너무 작은 종목들 아니면 이상한 어떤 종목들까지 쭉 이렇게 파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그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었던 건데 네. 우린 그런 것들이 너무 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간과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되는 건 아는데 우리가 뭘 못 본 거냐면 깊이를 안 잰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이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고 이 변화에서 최적화되면 이 정도로 갈 수 있겠구나. 그 변화의 크기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변화만 보고 또 다른 변화가 없나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네. 뭐 지난해도 뭐 AI 한다라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닉스도 좋았지만 그냥 엔비디아 하나만 들고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운 투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생각 보면 되게 단순했던 거죠. 그럼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나와 있는 키워드가 다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단순해지면서 뭔가 이 단순한 안에서 깊이를 재보는 올해 시장에서는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유를 가지고 너무 많은 뉴스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거 하나 나왔었을 때 이게 정말 큰 변화라는데 뭐 세상을 바꿀 만한 변화라는데 얼마나 큰 변화지라고 조금 더 깊게 파고 깊게 파보면 그죠? 그걸 조금 더 들고 갔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놓친 거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노보노디스크라든가 1912 같은 거 네,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청소년 때부터 꿈꿨던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청소년 때는 아니네요. 머리 나는 약이 있다라면 그 회사 대박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죠? 두 번째는 살 빼는 약이 있다면 정말 대박 나지 않을까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그 기업은 주가가 30배나 올랐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간과한 거죠.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시간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대단한 어떤 부분보다 우리가 옛날에 야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건 어마어마한 세상이 변한 거잖아요. 살 뺄 수 있다라는 것. 네. 왜냐면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건강 지표가 다 좋아지는 거죠. 혈압도 낮아질 거고 당뇨도 없어질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네. 그걸 작은 변화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살 빼는 약이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더 깊게. 자율주행도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단순한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운전해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내 차는 이제는 내가 출퇴근 이외에 그걸 자율주행을 통해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이 벌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사람이 대체되는 거니까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고,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고,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게 내년, 올해 내년의 시장일 건데, 그 깊이를 잡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이런저런 뉴스에, 특히 정치권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네.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치도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 거니까 그 본질, 그 깊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깊이를 좀 파다 보면 확실히 이제 전에 좀 안 보이던 것들도 맞아요.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럼요. 네, 그런 것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역시 또 우리 장군님 뵈니까 네. 네, 기분이 한번 더 좋아집니다. 자, 우리 이선엽 이사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